여기 부모와 가족을 잃고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아가던 한 20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삶의 공허를 견디지 못한 채 혼자 이집완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개 낀 산길에서 한 유랑극단의 어린 무희를 만나게 됩니다. 짧았지만 오래 남았던 만남,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던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초기 대표작 이지의 무희입니다. 1926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이즈 지방을 여행하던 한 외로운 청년과 어린 유랑무희의 짧지만 깊은 만남과 이별을 아주 서정적으로 그려낸 일본 근대문학의 명작입니다. 특히 이지의 무희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젊은 시절 실제로 이즈반도를 여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분위기가 짙게 담긴 청춘 소설이기도 합니다. 가와바타는 어린 시절 부모를 병으로 잃고 누나와 조부모마저 차례로 떠나보내며 아주 어린 나이에 깊은 외로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기억은 훗날 그의 문학세계에 깊은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는 훗날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장례식 속에서 자랐다 라고 회상할 만큼 상실과 고독의 기억을 오래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 답답한 마음과 외로움을 아는 채 혼자 이즈반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남쪽에 위치한 이즈반도는 안개 낀 산길과 작은 온천 마을들이 이어지는 조용하고도 서정적인 풍경의 여행지였습니다. 이지의 무희는 바로 그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유랑극단의 어린 무희와의 짧은 인연 속에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순수한 감정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1920년대 일본의 산길과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외로운 청춘의 마음과 잠시 스쳐 지나간 아름다운 만남의 순간을 가와바타 특유의 담담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훗날 설국으로 이어지는 가와바타 문학의 출발점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건보다는 조용히 흔들리는 마음, 짧은 침묵 속의 떨림, 그리고 지나가버린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안개 낀 이지의 산길에서 시작된 짧지만 오래 마음에 남는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20살의 학생이었다.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늘 어딘가 비어 있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누나와 조부모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차가웠다. 누군가 웃으며 말을 걸어와도 나는 쉽게 그 온기를 믿지 못했다. 내 안에는 결국 사람은 모두 떠나간다는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깊게 남아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이즈반도로 여행을 떠났다. 산길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젖은 흙냄새와 나무 냄새, 멀리 들려오는 물소리, 흐린 하늘 아래 이어진 좁은 길. 나는 말없이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북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안개 사이로 작은 유랑 예인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명금을 맨 남자와 짐을 든 여인들, 그리고 작은 북을 안고 걷는 어린 무희. 그 소녀의 이름은 가오르였다. 14살. 그녀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천진했다. 가오르는 나를 보자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수줍게 웃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 웃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웃음에는 도쿄에서 보아왔던 사람들의 계산도 경계심도 없었다. 그저 맑았다. 마치 흐린 산길 위에 잠시 햇살이 내려앉은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온천역 안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다. 좁은 복도 끝에서 가오르는 북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반갑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도쿄에서 오셨어요? 네.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오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왠지 외로워 보여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사람들 틈에서 밥을 먹었다. 유랑극단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작았고 등불은 희미했지만 그 공간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문득 그 따뜻함이 부러워졌다. 식사가 끝난 뒤 방 안의 등불이 조금 어두워지자 한 남자가 사명금을 천천히 켜기 시작했다. 낮고 슬픈 선율이 빗소리와 섞여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가오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붉은 기모노 자락이 등불 아래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부채를 펼친 채 사명금 소리에 맞춰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려한 춤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몸짓에는 이상할 만큼 맑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나 역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비 내리는 산속 여관이 아니라 아주 멀고 슬픈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다. 험한 산길을 함께 걷고 강가에서 쉬고 허름한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가오르는 자주 웃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금세 웃음을 터뜨렸다. 산길에서 새를 발견해도 웃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려도 웃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점점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기도 했다. 가오르는 아직 너무 어렸다. 그리고 너무 순수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여관 뒤쪽 목욕탕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강 건너 목욕탕 쪽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가오르가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저 아이는 아직 너무도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지금까지 내 안에는 막연한 슬픔과 어두운 감정이 늘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씻겨내려가는 듯했다. 나는 처음으로 사람에게 위로받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우리는 작은 등불 아래에 모여 앉았다. 빗소리가 지붕 위로 조용히 떨어졌고 멀리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오르는 가끔 사명금 선율에 맞춰 아주 짧게 춤을 보여주곤 했다. 그녀의 붉은 기모노 소매가 등불 아래에서 천천히 흔들릴 때면 방 안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그리고 춤이 끝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줍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이 나는 이상할 만큼 애틋했다. 가오르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산속 공기와 어우러져 이상할 만큼 슬프고 아름다웠다. 도쿄는 어떤 곳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사람이 아주 많죠. 졸업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늘 버거웠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가오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점점 이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행은 언젠가 끝나야 하는 것이었다. 시모다 항구로 향하는 날, 하늘에는 잔뜩 구름이 끼어 있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멀리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다. 가오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 역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걸으면서도 자꾸만 침묵하게 되었다. 곧 헤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에 오를 시간이 다가오자 가오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시 도쿄로 가시는 거네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작게 물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다시 만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는요. 가오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오르는 부두 끝까지 따라왔다. 붉은 기모노 소매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손을 흔들었다. 웃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멀어지는 부두 위에서 가오르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난간을 붙잡은 채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너무 순수한 시간을 지나와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안개가 천천히 강의를 덮어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오래 남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굳어있던 마음을 따뜻하게 흔들어 놓기 위해 지나간다는 것을. 이지의 무인은 거창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여행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용히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와바테 아스나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상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작품 속 주인공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보다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믿게 되는 순간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14살의 어린 무이 가오르는 화려한 인물도 특별한 영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웃음과 아무런 계산 없는 순수함은 고독 속에 닫혀있던 한 청년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한 번쯤은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오래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스쳐간 것만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던 사람. 이지의 무인은 바로 그런 순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슬프지만 동시에 참 따뜻합니다. 헤어짐으로 끝났지만 그 짧은 만남 덕분에 주인공은 다시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으니까요. 안개 낀 산길과 차가운 강바람 사이를 지나 잠시 피어났던 순수한 인연. 아마 그래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도 이지의 무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억을 조용히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수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내리는 산길 위 나는 혼자 걷고 있었지. 안개 속에서 너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 젖은 나무 냄새 사이로 작은 북소리 들려오고 붉은 기모노